됐어. 자, 촌장 읽어봅시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쌤 뭐라 그랬어? 말에서 또는 표정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의도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촌장의 말의 의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 막루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보세요. 잘 들어볼게요. 촌장이 막루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일단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무엇 때문이죠? 추억을 되뇌이기 위해서 온 거죠. 되뇌이기 위해, 그렇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추억을 되뇌이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 말 거짓말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숨어 있는 의도가 바로 뭡니까? 하수꾼 다의 말을 뭐 하기 위해서죠? 막기 위해서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치? 다시 말하면 원래 목적은 추억을 되뇌이기 위해 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원래 의도는 바로 진실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은폐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촌장의 말 중간에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거든요. 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 속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자, 촌장한테 이리 때는 뭐가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 이유가 뭐죠? 쉽게 말하면 이리때가 없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이 촌장이라는 인물도 결국에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알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자,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하였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많아지셨군요. 그렇지? 자, 파수꾼 나가 흰머리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고 결국에 촌장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질서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 볼게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가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치? 이건 무슨 얘기죠? 쉽게 표면적으로 얘기하자면 파수꾼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몸을 좀 피해달라. 이유가 뭡니까? 파수꾼 나가 뭐를 알면 안 되니까? 진실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도 역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 되겠죠. 이리요? 저쪽이죠. 저쪽요 저쪽? 질레 덩굴 미치던가. 드디어 붙잡았군요. 근데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데 드디어 붙잡았군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붙잡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그 얘기는 이리 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개 부분입니다. 파수꾼나 태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낸다. 이거 내가 보낸 거냐? 내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실제로는 지금 이곳에 온 게 굉장히 불쾌하죠, 지금.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무슨적 표현이라고 본다? 반어적 표현으로 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촌장은 파수꾼 달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촌장의 설득 방식을 지금부터 볼게요. 물론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의도는 아주 간단하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부터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 설득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마을 주민들이 몰려오죠. 그죠? 뭐를 얘기하냐면, 주민들의 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분노를 잘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뭡니까? 도끼랑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진실을 밝히면 이곳에서는 평화로운 이곳에 뭐가 일어나게 될 거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될 거다. 맞지? 설득 방법 첫 번째 뭡니까? 뭐 하는 거지? 협박입니다. 알겠니? 처음에는 바로 파수꾼 다에 공포심을 유발해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 방식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협박을 하는 거죠. 자, 네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우린 지금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이죠. 다음,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소재도 중요하죠. 바로 뭡니까? 딸기. 알겠니? 딸기라는 말하자면 이익을 통해서 자, 뭐를 하는 것 같아요? 회유하는 겁니다. 알겠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회유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딸기를 줄게. 맛 좋은 딸기를 줄게.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됐니? 오케이. 자, 이런 걸 이제 한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콤한 말로 꼬신다고 해서 이거를 감언이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알겠지? 감언이설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달콤한 말로 꼬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편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자, 이리때가 가득하다라는 편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뭡니까?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 딸기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짓말. 그러니까 공포심을 주는 이 위선적인 거짓말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딸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딸기가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거짓말이 있어야지만 이 딸기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딸기는 바로 뭐가 된다? 이익은 이익이 중요한 거야. 이익은 이익인데 바로 부당한 이익이 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쉽게 생각해보자고. 절대적인 권력자가 이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붙었다. 그지? 그 사람의 수족이 되어서 일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줄까요? 한 자리를 주겠지. 그럼 여러분도 권력이 생기겠죠. 그렇지? 내가 어떠한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그걸 다 막아주겠죠. 그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전두환이잖아. 결국에 전두환이 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만약에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 아니야. 누가 있었죠? 우리 서울해본 봤잖아요. 누가 있었죠? 하나회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 결국에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그치? 다 뭐 했어? 국회의원 3선, 장관도 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다음 뭐도 해봤어? 대통령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딸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의 위선에 붙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단을 회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나한테 붙어라. 그러면 내가 이익을 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딸기. 알겠지? 다음. 자,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촌장도 아까 뭐라 그랬어?
일이가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나는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이 말인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갈등의 핵심이 나오는 거죠. 자, 설득 방법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비워두고 여기다가 조금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자, 갈등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갈등의 핵심 주요 내용을 보면, 자, 파수꾼 다랑, 그 다음에 촌장.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자, 파수꾼 다의 생각은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뭐지? 진실을 알리려는 그러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럼 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느냐? 알겠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진실을 숨기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인 거죠? 지금 말했잖아요. 헛된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이 촌장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말,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죠. 공포심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해서 파수꾼단은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촌장의 말을 좀 재밌습니다. 얘야, 이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이거지. 그치? 요거는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건 촌장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야, 원래 없는데 그 없는 걸 가지고 조금 뭐 두려움에 떠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니? 어차피 아무 일 없잖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니? 계엄을 일으켰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지? 근데 국민들은 어땠어? 좀. 그걸 보면서 무서웠거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지?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 대항하기 위해 뭐 했다? 단결했다. 난 뭘 만들었어? 질서를 만들었다. 세 번째 설득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스스로의 이유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설득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거짓과 위선이 어떤 역할을 해줬다? 거짓과 위선이 어떤 역할을 해줬다 얘들아? 바로 마을 공동체에 마을을 어떻게 마을의 안전과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촌장은 거짓을 밝히면 안 된다는 입장이야. 왜? 이 거짓이 마을에 뭐를 만들어 주니까? 질서. 그렇지. 이 거짓이라는 건 바로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거짓을 없애면 안 된다. 오히려 거짓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옹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알겠니? 요 이제 갈등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것은 자, 우리가 스스로 질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하고 협의하고 또 토론하고 쟁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서를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질서는 결국에 누가 만들어낸 거야? 누가 독단적으로 만든 거지?
촌장이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이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촌장의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촌장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알겠니? 마을의 안전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이죠.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는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덕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뭐 한 거야? 희생한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권력을 유지하고 마을의 안전과 공동체 의식을 거짓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파수꾼 나와 다는 어떤 사람, 가와 다는 어떤 사람이야? 희생양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소름 돋죠. 다음입니다. 만약 난 내가 이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된다. 자, 세 번째 설득 방법은 자, 또 자기 합리화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야? 역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촌장의 말은 뭐냐? 진실이 알려지면 이거예요. 자, 진실을 알려지면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알겠지? 쉽게 말할게요. 마을의 평화가 뭐 된다?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촌장의 설득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지?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다음입니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죠.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어땠어?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게 바로 주제의식입니다. 결국에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도 뭐겠습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뭐하게 만든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자, 이 설득 방식 세 가지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여전히 이 아이는 계속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설득 방식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설득 방식이 변화를 주겠죠? 뭐라고?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합니다. 그렇지? 자, 이 침묵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진실을 밝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그동안 이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설득을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촌장이 침묵을 하게 되는데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 바로 촌장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어떤 성격? 교활한 성격이라는 거. 아, 이 사람 영악하고 교활한 그러한 성격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사실 우습기도의 일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자기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던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뭐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자기 반성이에요. 나 잘못했어. 응, 나 잘못했어. 그런데 이건 누가 들어봐도 뭐야? 진실된 마음이 아니죠. 그죠? 맞지? 이 자기 반성은 이것조차도 역시 거짓된 자기 반성이 되는 거고요. 이 자기 반성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역시 파수꾼 달을 뭐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럼 총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 마. 거짓말이죠. 아, 이제 됐어요. 혼잣말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저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까? 그 다음,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뭐가 일어난다? 살인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자기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핵심적인 말. 뭐죠? 흰 구름. 그러니까 무엇이 밝혀지는 날? 진실. 알겠지? 흰 구름이 밝혀지는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첫 살인이 일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의 의도도 봅시다. 어떤 의도죠? 우리 살인이 일어날 거야. 뭐 하는 것 같아? 그렇지. 협박하는 거죠. 이번에 협박을 넘어서 위협을 하는 거죠. 무엇을 조장하는 겁니까? 파수꾼다의 공포심, 불안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해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네가 진실을 말하면 이곳에서 살인이 일어나. 그 다음 볼까요? 살인이라고요? 이 말에서 이제 파수꾼다가 뭐 하는 거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자, 이거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위협을 점차 어떻게 해요? 더 강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난폭하게. 이거죠.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그쵸? 구체적으로 자기의 죽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바로 이 파수꾼다의 두려움을 더욱더 키우기 위한 거죠. 이건 알겠죠? 다음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어.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르태고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예, 내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진실은 사라지는 거니?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은 것을 보고 싶은 거야. 자, 진실을 밝히면 난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이야. 됐지? 그 다음입니다.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너 사실은 안 믿지? 너 안 믿으니까 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너 내일 말해도 되는 건데. 그쵸? 자, 그 다음입니다.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창백해지며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흰구름에 대해서 위협을 한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끈다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누구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바로 파수꾼다를 마을 주민으로부터 소외시키려고 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파수꾼다와 그 다음에 주민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더 이상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파수꾼다가 있으면 진실을 말하니까. 실제로 그랬을까요?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보냈을 것 같니? 네, 깜방으로 보냅니다. 어떤 제목을 씌워서?
국가보안법 간첩을 만들어서 감방으로 보냅니다. 재밌는 거는 진짜 간첩들 있잖아요. 정말 간첩들. 그지? 대표적인 사람이 김신조거든. 아니? 박정희 모가지 따겠다고 남산까지 쳐들어왔던 김신조. 이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고요. 풀려나가지고 목사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간첩으로 오인받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 평생 감옥에 있었던 거야. 재미는 희한한 나라였던 거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진짜 간첩이라고 오인받고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또는 그 사람이 떠드는 말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알겠니? 그게 바로 저 역할이에요. 파수꾼 다의 역할. 그 다음 볼까요? 근데 파수꾼단은 좀 다릅니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다음입니다.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자, 이제 회의에 넘어가는 겁니다.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또 허치였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거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그치?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니? 흰머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보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파수꾼 나는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잊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맹목적 신뢰라고 얘기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무비판적인 신뢰.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인 존경이에요. 알겠죠? 파수꾼 나는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다음. 미안합니다. 이번엔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이죠. 됐죠?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엔 지금 몹시 아픕니다. 자, 파수꾼 다에 대한 자, 여기 조금만 더 갈게요. 파수꾼 다에 대한 설득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촌장의 입장에서 설득이 성공하죠. 이 그러니까 설득이 성공된 순간 파수꾼 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프죠? 그죠? 이 설득이 되는 순간 파수꾼 다의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아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알겠지? 간단해요. 마음속에 뭘 하고 싶은 거야? 마음속에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고 싶지. 그죠? 근데 지금 촌장의 설득에 넘어갔기 때문에 또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 두 마음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내적 갈등. 그렇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과 촌장이 말하는 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 사이에 얘기하는 거죠. 다음 갑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땐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실을 밝히려는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현실에 순응하게 되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다행히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고마워요.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 흠칫 놀라며 웬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죠. 내가 말했죠? 자, 주민들이 누구? 관객들. 그치? 아까 왜 관객들로 설정했는지 이유가 되게 중요한 이유를 하나 설명했죠. 그죠?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관객들에게 자각시켜 주려고. 알겠니? 오케이. 마을 사람들이죠. 우매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와 있는 우매하다는 얘기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왜? 무비판적이니까. 속고 있으니까. 니들은 바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을 들려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세요.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식량 운반인이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읽었어. 그럼 이 사람도 뭘 알고 있니?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요. 그렇지. 촌장이 죽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려고.
다음 볼까요? 일대인지 아닌지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역시 뭐라고 해서 혼란이 오고 내적 갈등하는 거지. 그지? 여전히 그러면서 막류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때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제목인 파수꾼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알겠지?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야?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니? 알았어? 뭔가를 감시하고 지키는 사람이야. 알겠니? 자, 파수꾼의 역할이 뭐 하는 거라고?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핵심이거든. 자, 그러면 파수꾼 나, 파수꾼 다, 그 다음 파수꾼 가. 이 세 사람은 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 잘 생각해봐. 이 사람들 뭘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촌장의 거짓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제목을 파수꾼이라고 지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들은 제목에다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선생님은 지웠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건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요. 바로 무엇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키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때 무엇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촌장의 위선, 거짓. 곧 이것을 지켜준다는 건 촌장의 뭐를 지켜준다? 권력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에게 붙어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이 촌장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이 권력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목 자체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얘들아? 그렇지. 파수꾼은 부정적인 거지. 누가 봐도. 다음입니다. 자,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단은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갈등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부르짖습니다. 이리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라고 결국에 촌장의 회의에 완전히 넘어가서 설득이 된 상태에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파수꾼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뭘 친다? 양철북을 두드게 되죠. 이 양철북 소리가 계속 되면서 주민들은 뭐에 떨게 될까요? 역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자, 춘장이 말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원히 유지되어야겠지요. 그 막루가 의미하는 바는 촌장의 권력입니다. 알겠지? 질서고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1위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무엇을 논의하자? 처벌. 그러면 이 편지의 운반인을 처벌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지? 의도가 뭐야? 의도가 뭐야? 운반인 왜 죽이려고 그래요? 진실을 은폐하려고. 그렇지. 집중해. 뭐하냐? 왜 나를 그윽하게 쳐다봐 기분 더럽게.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죠. 막루 위에선 파수꾼다가 내려온다.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자, 아니야. 난 몰랐던 거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야. 그렇지? 얘,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려가서. 이게 포인트야. 한갓진 곳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너한테는 안 됐다면 넌 이곳에서 평생을 뭐 해야 돼? 지내야 된다 이거죠. 왜? 파수꾼 나는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을에 오지 마라.
바람 부름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뭐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자, 바람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람은. 알았지? 어렵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는 계속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진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에 그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했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권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응애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아기 때는 순수하지 않았을까? 얘들아 그렇지 않겠니? 근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면서 사람은 뭐 하게 돼? 변화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최근에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얘기였지? 뭘 보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 생긴다 이거야. 나한테. 그럼 나는 과연 할까? 이거거든.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30대 최동민이라면 절대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 생각이 얘들아 이건 고백 같은 건데 좀 무서웠어. 나도 변할까 봐. 내가 변할까 봐. 내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희망은 있는 거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무서워진다는 건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순장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자,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 순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돛도 좀 살펴볼 거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지지 않던가요?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 의식을. 자, 양철북 치는 이유가 뭡니까? 1위대가 몰려오는 걸 경고하기 위한 게 자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1위대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양철북을 치는 자신의 모습이 뿌듯한 거야. 알겠니? 목적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막루 위에 파수꾼이 이리때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결국에 파수꾼 다가 병에 걸려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력에 뭐 하게 된다? 순응하게 되었다. 권력에 순응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수꾼이라는 극문학이었습니다. 뭐 내용이 좀 길고요.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봉산탈춤으로 갑시다. 알겠지? 3단원 봉산탈춤. 네, 138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앞에 봉산탈춤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작품이 역시 갈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방학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봉산탈춤의 갈래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쵸? 봉산탈춤 갈래가 뭡니까? 탈춤. 곧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민속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봉산탈춤을 우리는 민속극 또는 탈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속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민속극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자, 민속극의 특징입니다. 요건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을 기억합시다. 무슨 말? 개방성.
알았지?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폐쇄적이지 않고 열려있는 무대, 열려있는 연극을 개방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단순히 그냥 개방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안에서는 어떻게 개방성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로 보여줘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 극 속에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 배우들이죠. 근데 배우 이외의 사람들을 개입시킵니다. 첫째, 개방성의 첫 번째, 극 중에 배우 이외의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관객, 그렇죠. 근데 관객뿐만 아니라 사실은 극 중에서 역할을 하자 배우가 아닌 사람도 끌어들이는 게 누구냐? 악공들. 알겠니? 악공. 악공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연주자들입니다.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우리는 악공이라고 하는데, 이 악공을 극 중에 뭐 한다? 악공을 개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우가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과 말을 걸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죠. 이해가 됐니?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개방성이 열린 구조냐? 폐쇄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 연극이 일어나는 공간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은 굉장히 쉬워. 관계가 거리도 가까워. 이유가 뭐죠? 특별한 뭐가 없지? 특별한 공간이나 무대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디서든지 빈 공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특별한 무대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바로 개방성의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도 되게 중요한데 얘들아.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요게 좀 개방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가 있냐면 이 민속극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되냐 이거야. 우리가 그걸 흔히 뭐라 그러냐? 전승의 방법. 어떤 방법이냐? 구비전승이야. 자, 기록을 해서 전승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승을 해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맞지? 근데 시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이 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얘들아. 통째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지. 저걸 보고. 그지? 그러면 어떻게 구비전승하기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장면이 있잖아. 어떤 특정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을 유사한 장면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유사한 장면으로 설정을 해서 이 장면이 유사한 이 장면들이 계속 뭐하게 만들어? 반복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봉산탈춤에서 말뚝이가 뭘 해? 양반들을 비판하거든, 조롱하거든. 그럼 양반들이 화내, 뭐야 이러고. 그럼 말뚝이가 뭐해? 변명해. 그럼 양반들이 뭐해? 안심해. 이 과정의 장면이 4-5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 타임에 뭐 해야 돼? 조롱해야 돼. 이 타임에 뭐 해야 돼? 안심해야 돼. 변명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에 이렇게 구비전승에 용이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자면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이게 민속극의 특징이고요. 자, 두 가지 특징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민속극이 언제 유행을 하느냐? 자, 내용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죠? 자, 이 민속극이 유행하던 시기는 바로 조선 언제다?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알겠니? 자, 조선 후기 시대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병자호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신분제 질서의 혼란이죠. 신분제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분제 혼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의 권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지배층, 우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양반. 그럼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면은 그동안 양반에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고통받던 이 서민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양반을 조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이들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신분제 혼란으로 인해서 첫째, 바로
양반을 무엇으로 둔다는 겁니까?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줍니다. 그럼 핵심적인 것만 짚어볼게요. 양반을 풍자하는 이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양반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양반을 웃기게 묘사해야지. 우스꽝스러운 모습.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방법이 양반을 뭐 시킨다? 희화화 시킨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알겠니? 그 희화화라는 말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이 말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풍자를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풍자를 하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이 봉산탈춤에서 풍자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풍자의 주체가 바로 말뚝이에요. 근데 말뚝이가 어떤 신분이냐면 마부, 다시 말하면 말뚝이는 종이야 종, 하인이라고, 서민이라고. 이 서민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풍자의 주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까니까 그 효과가 어떻겠어요?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알겠지? 그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한 개만 더 볼까요? 네 번째. 뭐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번째 특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 공연이잖아요. 공연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물론 관객도 있어야 되지만 관객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죠. 그치?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냐면 바로 해학적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웃음을 유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해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해주냐면 이거 좀 기억하세요. 뭐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어요.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인물을 뭐 시켜준다 얘들아? 희화화 시켜준다. 희화화 시켜준다. 사실은 해학적 효과, 인물을 희화화 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떤 효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풍자의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주죠.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걸 지금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하죠? 언어 유희. 자, 언어 유희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뭐죠? 다 같이 말해보자. 첫 번째 방법은 어? 발음의 유사성. 두 번째는 동음이에요. 됐어, 그러면. 설명 안 해줘도 되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언어 유희입니다. 이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거 뭐야? 동음이어야 발음의 유사성이야. 발음의 유사성이지. 배를 먹으니 배가 아프다. 동음이어. 오케이, 잘했어. 자, 언어 유희 방법 바로 동음이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방법. 알겠지?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문의 내용하고 오늘 마칠게요. 알겠지? 봉산탈춤은 본문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알겠죠? 네. 소리 났어?